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저 오늘 함께할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네. 네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어느 분이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신청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왜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변할 수 있을지 저는 제가 모르겠어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만해요. 왜냐면 제가 이 검사를 쭉 보면서 이 사람을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좀 된 게 많이 남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많이 남다른 결과. 이를테면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그래프가 뭐 거의 다 끝에 가 있죠. 네. 네, 다 완전히 거의 끝에 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결과가 다 끝에 가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제일 먼저 여기 지금 보시면 사회적 민감성이 0점이에요. 다른 사람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통증을 잘 못 느껴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여기 아래쪽 보시면 자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연대감도 있죠.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독불장군의 특징이에요. 네. 아주 고집세고 전제군주가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까딱 잘못하잖아요. 완전히 자기의 덩어리가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불불불 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막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냐? 이거 봉지에다가 이렇게 딴 식으로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럼 걸맞는 케이스에다가 딱 정리해가지고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집에서 먹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거 같고. 아니거든? 연문이 한 방울도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변 사람들은 아주 타 죽겠구나. 불에 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확하게 저의 잘못된 점들을 다수의 제3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내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문장원정 검사를 하셨잖아요. 네. 하셨는데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건 나래요. 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나라고 적어놨어요. 네.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도 나고 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나고. 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의 문제는 그냥 나한테 있지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저를 힘들게 했어도 그 남편조차도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제가 힘들게 하는 거고 내가 화나게 하는 거고. 이 남자랑 살만해요? 저는 솔직히 살만하다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왜 꼭 행복해야 돼? 하는 그 생각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내가 감당하고 살 거야. 나한테 이혼이라는 말 뭐 하지 마. 나를 생각해서라는 것도 얘기하지 마인데 왜요? 그냥 요즘 이혼도 많이 하고. 저는 그게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 가정이잖아요. 그냥 친구가 아니니까 저는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너무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네. 상담 현장에 있다 보면 절대 그런 얘기를 듣기가 정말 그래요? 어렵거든요. 나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이 집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집이에요. 구조적인 변화. 지금은 딱 왕국이란 말이에요. 네. 이 왕국 안에서 딱 왕으로 존재하고 본인은 이 왕국에서 사실상 그냥 혀만 움직이고 손발은 다 보미 씨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공간과는 완벽하게 단절이 되고 있어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대요. 그렇죠. 네. 자기 킹덤, 왕국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들은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조범이라고 하는 백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이 사람은 머릿속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 애들이 있는 건 나의 왕국 속에 나의 백성이라 가지고 이제 보면서 흐뭇한 거거든요. 가꾸는 데 관심 없어요. 보는 데 관심 네. 있는 거지. 그럴 땐 가꾸는 것에 동참하도록 해야 돼요. 왕이 아니라 가족이 돼야죠. 네. 보미 씨 보세요. 보미 씨는
울지도 않고요. 보미 씨는 웃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얼굴의 표정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한 4분의 1. 그리고 나서 이 검사지를 보잖아요. 네. 이 여자는 우울해. 보미 씨는 지금 힘들어요. 보미 씨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미 씨는 자기 삶을 좀 가져야 돼요. 31살에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자기 삶을 갖는다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만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아이 당연히 예쁘죠. 프로주부로서 내가 내 집안 딱 정리하는 거 너무 좋죠. 조보미의 기쁨은 무엇인가? 당신의 기쁨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검사 결과로는 제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우울한 게 있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혹시 최근에 웃었던 적은 언제세요? 최근에 웃었던 적 그냥 아내가 제가 지금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여자더라고요. 아, 아내 이렇게 계속 못 살아요. 아내 우울감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홍철 씨가 울죠. 눈물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이고 연민이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이라고 검사에 나오는데 눈물은 연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물은 뭘까요? 내 아내는 정말 괜히 나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미안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철 씨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일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정도 약간의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보호해요. 그 성질은 아마 안 변할 거예요. 다음 생에도 이건 안 변해요. 그러나 우리 요 SCT 문장원성 검사를 했는데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은 이라는 부분에 아내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소망을 하나 갖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눈물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눈물은 눈물로 끝나면 그냥 눈물일 뿐이거든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남편은 계산해요. 맞아요. 머릿속에 딱 계산해서 이게 맞다 생각하면 여기에 맞춰서 쫙 추진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민 점수가 빵점이라 그녀가 손목이 아픈지 그녀가 애를 낳았을 때 이 몸이 어떤 상황인지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체력 기준으로 타인의 체력을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아내니까 견디는 거예요. 정말. 네. 아내니까. 네. 홍철 씨는 심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홍철 씨는 가슴은 없어요. 근데 머리는 있어요. 가슴이 안 되는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면 돼요.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연민을 계산하면 돼요. 홍철 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워낙에 좋거든요. 워낙에 좋아서 목표만 잘 설정하고 방향을 잘 선회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특성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미친 개야. 이 이름표로 평생을 살아왔다면 이름표를 바꿔 달면 돼요. 이름표를 바꿔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요거 향해서 가야 돼요. 네. 머리 써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느낄 필요 없어요. 생각만 해도 돼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늦게, 늦잠을 자게 해준다. 이 아침에 그럼 사회공간에 뭐 해요? 출근하기 전까지? 빵 만들고요. 네네. 피아노 연습해요. 피아노 연습해요? 음악 듣거나, 음악 듣거나, 책 보거나, 책 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컴퓨터 하거나. 어우, 취미 부자시구나. 겨울에는 수영 가고. 어우, 수영 가고.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제 시간이에요. 팔자 좋네요. 제가 아내면 약이 오를 것 같아요. 빵 만들어? 피아노 배워? 음악 들어? 애 먹일 거부터 맞아요.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정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살 땐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종이를 좀 한 잔씩 좀 드릴게요. 네. 내가 계속 쉬게 된다면 하고 싶은 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이렇게. 다 되신 걸까요? 네, 그래요. 자, 일단 남편 거 먼저 말씀 들어볼게요. 이건 뭘까요? 아, 바다에서 혼자 쉬는 거요. 아, 혼자 바다에서. 쉬는 거. 네. 바닥바닥. 네. 이건 뭘까요? 요트 타는 거요. 요트. 네, 좋아요. 아내는 전체 그림 중에 2개만 그렸어요. 일단 이건 뭘까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 네. 그리고 들판 이런 데서 혼자 그냥 쉬는 거. 혼자 쉬는 거. 소리도 들릴까요? 바람 소리만 들렸으면 좋겠어요. 바람 소리만 들리면 좋겠다. 그렇게. 참 비교가 많이 되죠. 두 분을 보면. 이 여인은 왜 그림을 다 채우지 못한 걸까? 왜일까요? 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남아본 적도 없고 너무 오랫동안. 네. 이건 엄밀히 말하면 휴식이 아니고요. 꿈이거든. 아내는 이 나이에 시간 나면 그릴 게 태반이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 그리고 나서 그것도 자는 거. 안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떤 감정이 크게 드는 것 같지 않아서 눈물이 나는 이유를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안 보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저를 더 헷갈리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여자랑 왜 살아요? 지금 뭐 정이 들어서 산다고 해야 되나? 정이 들어서? 네. 이게 보니까 눈빛이 이 여인을 되게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여인이 귀여워도 돈으로 계속 사고 치면 안 귀여워져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아내는 한 달에 얼마를 쓰나요? 사실 정확하게 얼마를 쓰는지는 뭐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쓰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재혁 씨가 아내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귀엽기만 해요. 근데 귀엽고 예쁜 거 좋은데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거짓골은 못 멸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기 약간 긴 검사 하나 했잖아요. 네. 검사를 했는데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되게 불안이 높은 편이어서 자극이 오거나 아니면 위험이 오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아내는 위험 지수가 머리에 없어요. 자극 추구 지수는 100점 만점이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완전 저랑 반대.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고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뭐냐면 돈은 그냥 딱 가지고 계세요. 아내는 누군가 옆에서 딱 잡아주지 않으면 아내는 빠른 시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거예요. 사실 그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태까지 지켜진 게 없으니까. 근데 직접 들으니까 좀 더 좀 침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예. 좀 답답한 게 가장 큽니다. 아내 거짓말은 안 하나요? 굉장히 잘하죠. 아세요? 예, 그 눈빛 하나 안 변하고 뭐 이런 말 하면 저는 사귀는 기질이 좀 있습니다. 예. 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거짓말이 뭐였냐면 네. 아내에게 빚이 있더라고요. 또요? 네. 어떤 2군데의 빚이 있더라고요. 지금 카드도 좀 있고요. 소액 결제도 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몰랐던 부분이고요. 좀 한편으로 좀 또 당연히 실망적이기도 한데 그 액수가 적어서 놀랍지도 않다고 그래야 되나? 네, 뭐 그런 그전에도 부분도. 이런 일들이 잦았나요? 그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분명히 이제 다시는 그런 뭐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지금도 이런 상황이 또 생긴 거니까 좀 되게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조금 그런 지금 되게 좀 또 화도 나고 화도 나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카드나 이런 거를 다 없앴기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고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좀 절망했다고 할까요? 좀 이거 남편한테 말하면 신뢰가 더 무너질까 봐. 남편이 혹시라도 화를 낼까 봐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약간 울고 들어와서 저는 뭐 자기도 뭐 마음에 상처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저는 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너 울었어? 슬펐어. 진짜? 왜 울었어? 미안해서 운 거야 나한테? 아니? 그럼 뭐야? 하긴 뭐 미안했으면 울었겠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들어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뭐 좀 지금 뭐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또 이게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이게 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못할까? 아무래도 제가 뭐 무섭다 뭐 이렇게 무섭다.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무섭게 하는 게 이 여인을 못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음성화하는 거죠. 몰래 하게끔 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돈 문제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도록 해야 돼요. 족치는 게 아니고요. 다그치는 게 아니고요. 얘기해도 괜찮아. 혹시 그런 일 없어? 좀 물어보시고. 일단은 지금의 마음은 진짜 뭐 불같이 화내고 싶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걸 또 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거잖아, 솔직히.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또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당장은 좀 보기 싫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금. 네. 네, 들어오시죠. 네, 주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남편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아내가 돈하고 시간에 대한 약속이 좀 아쉽다. 거짓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의 새로운 빚 얘기를 좀 했어요. 새로운 빚 얘기를 좀 했어요. 저 카드하고 이제 소액 결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남편이 굉장히 어이없어 했어요. 네. 이 상황이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게 맞아요. 남편의 일종의 믿음을 저버렸다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할까요?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되는데 숨겨서 미안해. 계속 먹으면서도 계속 고민했는데 이번에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한 거야. 너 실망시켜서 미안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너도 힘들었을 텐데.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네. 네,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상담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상담사분이 2호선이라고 있대요. 그분을 만나고 싶대요. 아, 남편분. 네. 진짜 짱이에요. 저의 말을 못 믿어도 그분 말을 믿는 가 봐요. 네. 요선 선생님을 옛날부터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심리상담이랑 뭐 그거 다 하는 거지. 특별히 자, 일단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 신청은 아내가 하셨다고요. 예. 네네. 네, 이혼은 남편이 원하신다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혼을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네. 그 TV를 보니까는 네. 제가 이혼을 당하겠더라고 거기. 네,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생긴 거던가요? 일단 보니까 제일 문제가 술이더라고요. 저도 술. 예, 저도 그렇게까지 진짜 엉망인 줄 몰랐는데 술만 먹으면 좀 이렇게 폭언이나 이렇게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이 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부모도 안 계시면서 막 그런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래에도 그렇고. 부모들이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런데 아버지도 안 계신 양반이 왜 남의 집 부모 없다고 뭐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정도면 아내가 이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술 심부름은 또 아내가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또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네. 어제 화면을 영상을 보고. 네. 네, 너무 충격 받았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바로 술을 마셨어. 그렇죠? 네.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셨나요? 안 싸우면 에휴, 네가 그럼 그렇지. 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지금 아내는 남편하고 오래 살고 싶죠. 네.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이 멋있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계속 살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아내가 조금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문제가 기승전 술이에요. 네. 그러면 이 술에 대해서 센스 없어도 돼요. 효선 씨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에 발목 잡혀 있었다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남편은 알코올 속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잠겨 있던 건 똑같아요. 똑같이 잠겨 있었는데 효선 씨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물 밖으로 콧구멍을 내놓고 숨을 쉬고 있잖아요. 훌륭한 거예요. 남편 아직 못 나왔죠. 그래서 남편에게 술 사다 주는 건 멈춰야 돼요. 그래야 남편 살릴 수 있어요. 남편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남편이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편을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해서라도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요. 간절하게. 아내는 그전에 이런 고의적 자해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죠.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도 약을 먹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약을 있었나요? 먹었을 때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 그때 그 당시에는 막. 왜 안 물어보셨어요? 답은 솔직히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답 물어보면은 답은 힘들어서. 네. 알아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렇죠. 네.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꽉 붙들어 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파. 그래서 나의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때로는. 두 번째 방법은 자해를 하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따뜻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우울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아파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심해요. 자해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무심해요. 안 통해. 그래서 지금은 전략을 바꿨어요. 애교스럽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좀 사랑을 못 받아서 남편한테 좀 그런 거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여보 안아줘 이러면 에이 꺼져 아니면 저로 가 이러는데 내치는데 이렇게 좀 한번 잠깐 안아줘 그러면 한 10초만이라도 그렇게 안아주면 잠깐 느끼고 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치지 않았으면. 효선 씨는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남편이 나한테 이런 얘기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 별거 아닌데 효선이 잘했다. 잘했다. 노력했어. 노력했어. 효선이 고마워. 고마워. 이런 우리 효선이 예쁘다. 이쁘다는 필요 없고 워낙 예쁘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했어. 잘했어. 인정받고 싶은 게 좀 욕구가 잘했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잘했어란 말이 너무너무 좋네요. 네. 이 얘기는 어렸을 때 누가 해줬던 얘기예요? 제가 이제 시골이니까 큰엄마 큰아버지 밭일을 하고 오시면 제가 가서 밥을 지었어요. 가마솥에 밥을 불 때서 지어놓으니까 아이고 우리 효선이가 밥을 지어놨네, 밥 해놨네. 이제 잘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되게 어깨가 으쓱하고 이제 되게 기분이 좋고 더 칭찬받고 싶어서. 좋아요. 망자가 있으면 가족은 웃어서도 안 돼요. 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 효선 씨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정말 반항하든가 아니면 비율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제가 후자예요. 그렇죠? 술 사와야 돼. 술 사와야 돼. 이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지언정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효선 씨의 교회에서의 생활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의미 있게 이 사람이 밝게 그리고 참 적응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게 할 거예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마웠어요. 인정받았어. 잠깐이지만 선생님한테 보상받는 것 같아서 눈물도 나고.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앉으세요. 선생님 저 또 왔다요. 웰컴입니다.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 두 분을 보면서는 먼저 훌륭하다는 칭찬을 많이 드렸죠. 제가 보통 우리 숙녀 캠프에 오면 훌륭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안 해요. 두 분이 지낸 세월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암흑 같은 세월이었을 거예요. 암흑 같은 세월.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 이런 얘기를 하셨다죠? 맞아요. 부모 없이 자랐고요. 가정교육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 부모 없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더 훌륭해요. 이 여자 가정교육 못 받았어요. 그래서 더 훌륭해요. 부모님하고 관계 좋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자랐는데 아내 돌봄을 못해요.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자랐는데 본인은 알코올 문제로 지금도 엄마의 속을 새기고 있어요. 누가 더 문제인가? 제가 문제가. 둘 다 문제가 있고 둘 다 훌륭한 지점이 있어요. 이 여자한테는 머릿속에 기승전 남편이에요. 머릿속에 남편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맞아요. 그래요. 근데 이 여자한테는 뭐든지 해서라도 내 목숨을 두고라도 그 눈이 내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내가 두 가지 해달래요. 하나는 효선아 잘했어. 효선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달래요. 두 번째는 뭐랬냐면 아내가 안아달라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밀어내지 말고 10초만 안아달라고. 응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나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네네. 이제 여러 명 장인 장모님 살고 저희도 아기가 3명이라 다 저 혼자 벌기에는 조금 압박감은 있어요, 많이. 네.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혼자 버는 걸로 커버가 되나요? 창피한 일이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해요. 본가에. 예, 네네. 예. 지금도 1년이면 12개월 중에 몇 달 정도 도움을 받으세요? 10개월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2달 빼고는 다 거의 1년 내내 받는다고 봐야 예, 되겠네요. 근데 이제 뭐 먹을 거를 뭐 콩으로 해서 보내주시다던가 좀 카톡으로 보내면 조금 네네. 입금을 그 금액을 해주시고. 해주시는 방식으로. 네네네. 제가 볼 땐 네. 이 집 되게 심각한 집이에요. 네. 둘 다 일을 하고 있다는 집인데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를 간 거예요? 기댈 구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건데요. 이 기댈 구석 없잖아요. 이 집 파산이에요. 거기다 저는 진짜 나쁘게 보는 게 뭐냐면 장인어른 장모님 그 카드 네. 그거 안 갚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불효도 이런 불효를 이건 경제적 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저 같으면 여보 이거 우리 집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멈춰야 돼. 바짝 좀 긴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저도 그 전에 저의 잘못이 뭐 이렇게 주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죠. 미안한 부분이. 그래서 뭐 와이프가 하고 싶다는 거를 반대하진 않았어요. 이 집은 정리가 필요한 집이에요. 이거 안 하면 그때는 이미 내 부모도 파산, 우리도 파산, 그리고 아이들도 오갈 데 없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 못 가서 파산을 한다. 그런 거는 좀 와닿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남편인 현기 씨를 위해서는 아내가 어떤 점이 달라지거나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힘들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내는 삶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네. 근데 약간 공주님 같죠. 막내 딸이에요.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냥 곱게 자란 막내 딸, 철없는 막내 딸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와이프거든요. 남편도 귀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실망시키고 경제적인 도움 받는 것도 뭐 항상 제가 뭐 마음 편히 하겠어요. 나이가 40 먹었는데 뭐가 필요해서요. 10만 원 보내주세요. 그런 통화를 하면 저 마음이 안 좋아요. 저 당연히 창피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좀 창피한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까 내 기댈 곳은 부모님밖에 없어서 막 그래요. 친정 부모님이 보통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사시기가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쵸. 원래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워지면서 부모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네네.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어떤 점이 가장 죽을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저 안 울려고. 경미 씨, 네. 화장이 지워지는 게 인생이 지워지는 것보다 나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예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여기는 부부간에 너무 어려워서 네. 치료받으러 온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환자는 메이크업을 안 해도 돼요.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방송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러려면 경미 씨는 좀 솔직해야 돼요. 화장이 지워질까 봐 부채질을 하는 거 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경미 씨 충분히 예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아픔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저는 그게 경미 씨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경미 씨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경미 씨는 스스로를 좀 알아야 돼요. 검사했잖아요. 검사했는데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경미 씨는 기본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 경미 씨의 욕망이 워낙에 큰 사람이에요. 이 욕망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다른 게 잘 안 보여. 내 부모 지금 빚지게 하고 카드 빚이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모르죠. 카드 빚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카드 빚을 써요. 그러면 어머니는 조만간 파산이에요. 신용불량자가 된다고요. 이 집은 기준이 없는 집안이에요. 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도 없고 돈에 대한 경계도 없고 그다음에 이 정도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어 그냥 일타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하고 4년이란 기간을 투자를 했고 정말 진정성 있게 했는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줬다는 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인플루언서를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안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당장 안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 견딜 거예요. 사람들의 그 댓글과 그 시선과 좋아요와 그 따봉 이거 굉장한 중독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인정 중독이거든요. 그놈의 SNS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방향만 좀 바꾸세요. 돈 안 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메이크업 안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 또는 뭐 내가 하는 요리 행복하게 내 삶을 갖고 가는 이런 내용의 컨텐츠를 차라리 전 할 것 같아요. 나에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의상 콘텐츠나 내가 알지 못하는 걸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입이 쭉 나왔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파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저희 신랑이 주식으로 돈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그게 괘씸해서 저는 못 써 하면서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세요. 결국 쫄딱 망할 거예요. 이 집은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럴까요? 지금 멈춰야 될 때예요. 온 집안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결국 길바닥에 나 앉아 봐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내가 공주로 컸다고요? 그땐 공주였죠. 지금은 공주가 아니에요. 파산자란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에요. 남편 탓할 거 없어요. 지금 경미 씨의 핵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사랑하는 거 중요한데 충분히 사랑했어요. 본인을. 지금은 가족을 사랑할 때예요. 이 집안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좀 쉬고 오셨어요? 네. 네네, 잘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이 집 부부는 다른 제가 만났던 여러 부부들 가운데서도 이기성이 아주 높은 부부예요. 자기애가 상당히 높은 부부예요. 그 자기애가 높은 부부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던 내가 그게 맞다 생각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주제가 기승전 나예요. 내가 왜 돈을 많이 쓰는데 야 나만 안 써? 네가 돈 펑펑 다 잃은데 나는 못 쓰냐?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너는 안 썼어? 너는 과거에 많이 쇼핑 안 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희생해서 나에게 서비스를 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10만 원만 좀 나한테 보내줘봐, 지금. 독립적이지 못한 두 성인이 만나서 더 비독립적이 된 사례예요. 재정 독립부터 어떻게 시행할지 빚부터 갚아야죠. 부모라고 철쭉이에요? 남이에요, 남. 남의 돈 쓰고 있는 거라고 뻔뻔하게. 갚으세요. 부모 돈, 내 돈 아니에요. 그분들 청춘 즙 짜내가지고 남은 수명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지은 죄가 있죠. 남편이 사과했나요? 그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요? 그럼요. 나중은 없어요. 이거 사과돼야 아내가 다시는 이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버린 거거든요. 사과를 한 김에 난 다 할게요, 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미안했던 사과를. 미안했던 이야기? 아내를 좀 보고 하시겠어요? 아내 얼굴 보면서. 사과는 얼굴 보면서 당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봐줘봐. 그럼 내가 이야기할게. 솔직히 우리가 주말부부터 시작을 해서 너가 첫째, 둘째, 막내까지 케어하고 고생한 건
나도 왜 모르겠어. 근데 항상 마음속에만 있었고 겉으로는 뭐 항상 투명스럽게 하고 말을 표현을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네가 뭐 사과를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주식 같은 건 하지 않을 테니까 진짜 안 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것 같은데? 진짜 안 할게. 진짜 안 하고 내가 받은 통장을 그냥 월급 내용을 항상 뭐 지금 당장 너한테 입금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거를 항상 공유를 할게. 네가 입금 원하면 입금까지 해줄게. 이게 연기인가? 뭐지? 100% 다 믿을 순 없었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였으면 진작 내가 얘기했을 때 해주지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뭔가 막 좋지만 않았어요. 막 감동받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가 나를 안 믿고 있구나. 진심으로 안 느껴지구나. 안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표정을 봤을 때는. 아내가 되게 떨떠름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안 바뀔 거라 생각해요. 왜요? 지금까지 바뀌었으면 진짜 바뀌었겠죠. 믿어봐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